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5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주시 희망근로 구구단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4일까지 2021년 희망근로 구구단 지원사업 참여자 201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모집 인원은 광주시 백신접종센터 지원,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광주시민 중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로 재산 및 소득 자격 심사 후 2021년 5월 16일에 참여자 선발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공무원의 가족, 지병이나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사업별로 긴급성을 고려해 시기를 달리해 시행하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 한국전력 광주지사와 코로나19 함께 나기 방역 소독 봉사활동 진행.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는 30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 광주시 방역소독 자활기업인 클린시티와 합동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한국전력 광주지사는 올 한 해 클린 앤드 세이프 광주, 코로나 함께 나기를 모토로 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방역소독 및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감염 및 전기로 인한 위험을 완화해 왔으며 마스크와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이대준 한전 광주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주신 한국전력 광주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수도권 최초 100% 공영마을버스 개통. 광주시는 30일 공영마을버스 개통식을 장지동 공영버스 차고지에서 개최했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광주시가 직접 운행 노선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광주시가 최초이다. 시는 장지동 배수펌프장 유휴부지에 임시 공영차고지를 마련했으며 공영차고지는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직접 예산을 들여 15인승 전기버스 15대를 구입하고 버스 기사 27명을 직접 채용했으며 5월 1일부터 6개의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예비버스는 2대가 준비돼 총 15대가 공영마을버스로 운행하며 환경을 위한 전기버스가 도입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전기버스 11대, 내년 3대를 추가 도입해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29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개발 규제로 인해 읍면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고 이전까지는 민영버스 회사에서 마을까지 운행하는 대신 결손금을 시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었다면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 광주 시민의 편의에 기초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동헌 광주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개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26일 신동헌 시장 주재로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의사회장, 광주시약사회장, 광주하남상공회의소장, 광주시기업인협회장과 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환자 발생 현황 추이, 주요 추진사항 공유와 문제점,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 유증상자가 증상 발현 후 바로 검사받지 않고 확진까지 장기간, 평균 3.8일, 소요됨 따라 직장 내 2차 확산과 기존 확진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 전파되는 2차 감염, 62.7% 사례를 들었다. 또한 4월 확진자의 유증상 분류 결과 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으로 알고 있는 발열, 19%, 보다는 발열을 수반하지 않는 인후통, 두통, 기침, 가래 등 기타 증상, 81%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유증상 검사 강화 안내 포스터, 리플릿, 웹디자인 배포 의학단체와 연계 유증상자 검사 권고 강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발열 외 증상 체크 및 방역관리자 지정 접촉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적출물 처리 접촉자,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를 위한 빠른 위생용품 배송 방법 등을 개선키로 했다.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개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2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새 시대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2021년 제1차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평생학습 분야 학계 교수와 관내외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제5차 2021 물결표 사인 2025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과제 공유, 평생학습도시 중점 추진사업 보고,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광명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광명시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제5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인 시민, 조직화, 차별화, 포용을 기반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 선포와 평생학습의 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 중심의 조직화된 평생학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등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의 실현을 시작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는 세계적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새 시대를 열 계획이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이천스모한 단기쉼터 이용자 모집.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기억품은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기억품은 쉼터는 화, 수, 목 오전 중 운영할 예정으로 원예 실버 요가 미술 요리 건강관리 등 분야별 전문 강사가 기억력 강화 및 치매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료는 전액 치매안심센터에서 부담한다. 모집 대상자는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로서 인지재활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광명동 기억품은 쉼터, 광명로 942-1,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 로 내원하여 집단 프로그램 시간 및 규정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및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지역번호 02-2680-0972로 연락하면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소하 일동 적십자봉사회, 봄맞이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 가져. 광명시 소하 일동 적십자봉사회, 회장 최명숙은 22일 열무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2002년에 시작해 19년째 이어져 온 적십자봉사회의 김치나눔 행사는 회원들의 회비와 연초 진행된 이웃돕기 바자회 성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철인 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18명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열무김치를 정성껏 만들어 홀몸 어르신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김치를 전달했다. 최명숙 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하는 주변 이웃들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르신들이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경 소하 일동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적십자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인해 밖에도 못 나가 김치 담그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쳐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 빅데이터로 지역 간 생활 SOC 불균형 해소.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생활 SOC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광명시는 지난 21일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 SOC란 학교,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지역별 생활 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가 선정되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활 SOC 시설 관련 경기도 및 광명시 내부 데이터와 민간 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18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 SOC 역량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했다. 광명시에 맞는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기반으로 생활 SOC 시설을 11개 유형과 41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생활 SOC 시설별로 공급량, 근접도, 이동 편의성이 포함된 역량을 분석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모델은 2021년 경기도 전역 확산 과제로 선정되어 보다 개선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실제 주민 수요 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취약시설 발굴과 새로 공급되는 시설의 적정 입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